2014년 4월 7일 밤 11시 30분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통제선 북방 7km 지점 육군 28사단 GOP 제3초소 한 병사가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K2 소총 한 자루와 실탄 한 발이 남아있었다. 군은 사흘 만에 결론을 내렸다. 자살로 추정. 하지만 현장 기록은 이 결론과 맞지 않았다. 총기는 오른손잡이 병사의 왼쪽에 놓여 있었다. 발견 시각은 보고서마다 달랐다. 현장을 처음 목격한 병사는 진술을 번복했다. 2014년 4월 9일 사망 통보를 받은 유족은 시신을 확인했다. 머리 왼쪽에는 총상이 있었고 오른쪽 손등에는 설명되지 않는 찰과상이 남아 있었다. 군 검찰은 사건 발생 72시간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유족이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2년 뒤 기각됐다. 이 사건은 왜 의문사로 남았는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부터 기록을 통해 그날 밤을 재구성한다. 2014년 4월 7일 오후 6시 야간 근무 배치. 김훈상병 만 21세 복무 19개월 차인 28사단 GOP 영중대 소속이었다. 4월 7일 그는 제3초소 이하 3GP 야간 근무조에 배치됐다. 근무조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근무조장 박병장 복무 21개월 차 조원, 김훈상병, 최일병 복무 13개월 차 3GP는 24시간 3교대 근무체제로 운영됐다.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8시간씩 3개 조가 교대했다. 김훈상병의 조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1차 근무를 맡았다. 근무 전 인원 점검 결과 이상 사항은 기록되지 않았다. 오후 10시 1차 근무 시작. 김훈상병은 3GP 외곽 감시 구역에 배치됐다. 박 병장은 초소 내부에서 감시 장비를 운용했고 최일병은 예비 근무자로 대기했다. 근무 일지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특이사항은 없었다. 중대 본부와의 정시 교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오후 11시 30분 상황 발생. 이 시각 전후로 3GP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기록은 없다. 인근 GP와 중대 본부 모두 총성 보고를 받지 못했다. GOP는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위치한 최전방 경계 초소다. 주변은 산악지형이며 가장 가까운 중대 본부까지는 도보로 약 40분 거리다. 3GP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GOP 구역 내부 감시는 유관과 야간 투시경에 의존했다. 오후 11시 30분에서 40분 사이 발견 시점 논란. 군 수사 기록에는 시신 발견 시각이 3가지로 기재되어 있다. 최초 현장 보고서 오후 11시 30분, 박 병장 진술 오후 11시 35분, 중대 본부 접수 시각 오후 11시 42분. 현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최일병이었다. 그는 초소 내부에서 대기 중 외부 순찰을 나갔다가 김훈상병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근무 지침에 따르면 예비 근무자는 조장의 지시 없이 외부로 나갈 수 없었다. 최일병이 왜 그 시각에 밖으로 나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기록에 없다. 오후 11시 42분 중대 본부 긴급 보고. 박 병장이 무전으로 중대 본부의 상황을 보고했다. 3GP 김훈상병 총상 즉시 의무 후송 요청. 중대 본부는 즉시 응급조치반과 수사요원을 3GP로 파견했다.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약 35분. 오전 0시 17분 현장 도착 및 사망 확인. 중대 본부 의무병과 수사관이 3GP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됐고 검시 요청이 접수됐다. 이 시각부터 3GP는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근무 교대는 중단됐고 박 병장과 최일병은 현장에서 대기 명령을 받았다. 근무 기록의 공백. 사건 당일 3GP 근무 일지에는 오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상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11시 30분 이후 기록은 공란으로 남아있다. 정시 교신 기록도 오후 11시까지만 확인된다.
11시 30분 정시 교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기록에 없다. 군 수사팀은 이 공백에 대해 긴급 상황으로 인한 기록 누락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위치 및 상태. 김훈 상병의 시신은 3GP 외곽 감시 초소 내부에서 발견됐다. 초소는 가로 2.5m, 세로 3m 크기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시신은 초소 벽면을 등지고 앉은 자세였다. 머리는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였고 양 다리는 앞으로 뻗어 있었다. 총상 위치. 총상은 머리 왼쪽 측두부에서 확인됐다. 총알은 머리를 관통하지 않고 두개골 내부에 남아 있었다. 군 검시 보고서에 따르면 창상 위치 좌측 측두부, 귀 상단 약 3cm 지점, 창상 크기 직경 약 0.8cm, 화약 잔류물 창상 주변에서 검출됨. 사망 추정 시각 오후 11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총기 위치의 의문. K2 소총은 시신의 왼쪽 옆 약 30c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총구는 벽면을 향하고 있었고 개머리판은 시신 쪽을 향했다. 군 기록에 따르면 김훈 상병은 오른손잡이였다. 사격 훈련 기록에도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사격 시 오른손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오른손잡이가 자살을 시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총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쪽에서 발사한다. 하지만 총상은 왼쪽에 있었고 총기도 왼쪽에 놓여 있었다. 군 수사팀은 이에 대해 왼손으로 방아쇠를 당긴 후 총기가 반동으로 왼쪽에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초소 내부에서 수거된 증거물은 다음과 같다. K2 소총 1.1년 번호 확인. 탄피 1개 초소 바닥에서 발견. 실탄 한발총기 내부 탄창에서 확인. 혈흔 벽면 및 바닥. 탄피는 시신의 오른쪽 뒤편 약 1.5m 거리에서 발견됐다. K2 소총의 탄피 배출구는 오른쪽에 있으므로 탄피 위치 자체는 발사 방향과 일치했다. 현장 사진 및 도면. 군 수사팀은 현장 도착 후 사진 촬영과 약도 작성을 진행했다. 하지만 유족에게 제공된 현장 사진은 총 4장에 불과했다. 사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됐다. 시신 전체 모습 1장, 총기 위치 1장, 초소 내부 전경 2장, 총상 부위 근접 사진, 손 상태 사진, 옷 상태 사진은 촬영되지 않았거나 제공되지 않았다. 발견 당시 복장 및 상태. 김훈 상병은 동계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방한모와 전투화도 정상적으로 착용된 상태였다. 군 기록에 따르면 총상을 제외한 외상은 없었다. 다만 유족 측은 이후 오른쪽 손등에 찰과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 기록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장 보존 문제. 3GP는 사건 발생 후 약 6시간 동안 통제됐다. 오전 6시경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통제가 해제됐고 정상 근무가 재개됐다. 군 수사팀은 필요한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혈흔 분석, 지문 채취, 화약 반응 검사 등 정밀 감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은 청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가 재개됐으며 이틀 뒤 통상적인 청소가 진행됐다. 최일병의 진술. 첫 번째 발견자. 최일병은 김훈 상병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다. 그의 초기 진술은 다음과 같다. 오후 11시 30분경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조장님께 보고하고 외부로 나갔다. 김훈 상병이 초소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 하지만 이틀 뒤 추가 조사에서 진술이 바뀌었다.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도 확실하지 않다. 그냥 순찰을 나갔다가 발견했다. 최일병은 왜 진술을 번복했는가? 군 수사 기록에는 기억착오로 기재돼 있다. 박 병장의 진술 근무 조장. 박 병장은 사건 당시 초소 내부에서 감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오후 11시 35분경 최일병이 급하게 들어와서 김훈 상병 상태를 보고했다. 즉시 현장으로 가서 확인했고 중대 본부에 보고했다. 박 병장은 총성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초소 내부와 외부 감시 초소는 약 50m 거리인데
총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K2 소총 발사함은 약 150dB에 달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사될 경우 50m 거리에서도 충분히 들린다. 군 측은 야간 근무 중 집중력 저하 및 주변 소음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 병장의 추가 진술 번복. 박 병장은 초기에 11시 30분 정시 교신을 마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중대 본부 기록에는 11시 30분 교신 기록이 없다. 재조사에서 박 병장은 11시 교신이 마지막이었다고 진술을 수정했다. 인근 GP의 진술 총성 미확인. 3GP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제2GP와 제4GP 근무자들은 모두 총성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군 측은 산악 지형과 바람 방향으로 인해 소리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GOP 구역 내에서 총성은 보안상 즉시 보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GP 총기 사고 사례에서는 인근 초소에서 총성을 확인한 기록이 있다. 중대장의 진술 평소 행적. 당시 중대장 김소령은 김훈 상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병사였다. 특별한 고충이나 징계 기록도 없었다. 자살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김훈 상병의 생활기록부에도 문제 행동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휴가도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전역까지 5개월이 남은 상태였다. 동료 병사들의 진술 당일 상태. 같은 소대 병사 3명은 사건 당일 김훈 상병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특별히 우울해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군 수사 기록에는 사건 3일 전 가족과의 통화에서 힘들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유족 측은 이를 부인했다. 가족과의 마지막 통화는 사건 5일 전이었고 통화 내용은 일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진술의 핵심 모순. 1. 발견 시각 11시 30분, 11시 35분, 11시 42분. 2. 총성 확인 모든 관계자가 총성을 듣지 못함. 3. 최 일병의 외부 이동 이유 이상한 소리 단순 순찰. 4. 박 병장의 교신 기록 11시 30분 교신 11시 교신이 마지막. 군 수사팀은 이러한 진술 불일치에 대해 긴급 상황에서의 기억 오류로 결론지었다. 진술조서 작성 과정. 모든 관계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48시간 이내에 완료됐다. 진술조서는 각 12페이지 분량이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진술조서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핵심 질문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성을 듣지 못한 이유, 총기 위치의 모순, 현장 발견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없었다. 군 측은 필요한 사항은 모두 확인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부검 기록 2014년 4월 8일. 김훈 상병의 시신은 사망 9시간 후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부검은 군 의무사령부 소속 군의관에 의해 진행됐다. 부검 소견서 주요 내용. 사인 두부 총상에 의한 뇌 손상. 총상 위치 좌측 측두부. 탄환 궤적 좌측에서 우측 방향, 약간 상향. 두개골 내 탄환 잔류 확인. 사망 시각 2014년 4월 7일 오후 11시 30분 40분 추정. 부검 보고서는 A4 용지 3장 분량이었다. 총상 각도 분석. 부검 기록에 따르면 탄환은 왼쪽 측두부에서 진입해 두개골 내부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진입각은 수평에서 약 15도에서 20도 상향으로 기재됐다. 군 수사팀은 앉은 자세에서 총구를 왼쪽 머리에 대고 발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 결론에는 물리적 의문이 남는다. K2 소총의 전체 길이는 98cm다.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정상 사격 자세로는 총구를 자신의 측두부에 밀착시킬 수 없다. 총구를 측두부에 대려면 다음 자세 중 하나가 필요하다. 1. 총을 바닥에 세우고 머리를 숙여 총구에 댄다. 2. 총을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방아쇠를 발로 당긴다. 3. 개머리판을 바닥에 대고 총신을 꺾어 머리에 댄다. 군 수사 기록에는 구체적인 사격 자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화약 잔류 검사 결과
창상 주변에서 화약 잔류물이 검출됐다. 이는 근거리 발사를 의미한다. 하지만 김훈 상병의 손에서 화약 반응 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총기를 발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누락된 것이다. 군 측은 현장 상황상 자살이 명백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른손 손등에 찰과상. 유족은 시신 인수 시 오른쪽 손등에 찰과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손등 중앙부의 가로 약 3cm, 세로 1cm 크기의 긁힌 자국이었다. 하지만 부검 보고서에는 이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현장 사진에도 손 상태가 촬영되지 않았다. 유족 측 변호인은 찰과상은 총기 발사 시 반동으로 생길 수 없는 위치와 형태라고 주장했다. K2 소총을 발사할 때 손등에 찰과상이 생기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군 측은 사망 전후 업무 중 발생한 경미한 외상으로 추정되며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피 배출 위치 검증. 탄피는 시신의 오른쪽 뒤편 약 1.5m 지점에서 발견됐다. K2 소총의 탄피 배출구는 오른쪽에 있다. 발사 시 탄피는 오른쪽 후방 약 12m 거리로 튕겨나간다. 탄피 위치만 놓고 보면 총구가 북쪽을 향한 상태에서 발사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총상이 왼쪽 측두부에 있다는 점과 일치한다. 하지만 총기가 시신의 왼쪽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 발사 반동 시뮬레이션. 군 수사팀은 왼손으로 방아쇠를 당긴 후 총기가 반동으로 왼쪽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K2 소총의 반동력은 약 1012kgf다. 손에서 놓칠 경우 총기는 반동 방향 반대편으로 튕겨나간다. 만약 왼손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면 총기는 오른쪽으로 밀려나야 한다. 왼쪽에 떨어지려면 오른손으로 발사했거나 양손으로 잡고 있다가 왼손만 남은 상태로 떨어뜨려야 한다. 2015년 유족 측이 요청한 민간 감식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 증거만으로는 자살 자세를 특정하기 어렵다. 총상 위치, 총기 낙하 위치, 탄피 위치가 일관된 사격 자세를 설명하지 못한다. 군 측은 이 의견에 대해 근무 중 긴급 상황에서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며 자살 의도가 있었다면 비정상적 자세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사체 경직 상태. 시신이 발견됐을 때 경직이 시작된 상태였다. 사체 경직은 사망 후 26시간 사이에 시작된다. 발견 시각이 오후 11시 30분에서 40분이고 중대 본부 도착이 오전 0시 17분이라면 사망 시각은 발견 직전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박 병장과 최 일병은 발견 당시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체온 저하는 사망 후 약 1시간 이후부터 감지된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망 시각은 오후 11시 이전일 가능성도 있다. 총기 상태 및 탄창 검사. K2 소총에는 30발 탄창이 장착돼 있었다. 발사 후 남은 실탄은 28발이었다. 한 발은 발사됐고 한 발은 어디로 갔는가? 군 수사 기록에는 한 발은 사격 훈련 중 소모된 것으로 추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탄약관리대장에는 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총기 내부 및 외부에서 지문 채취는 실시되지 않았다. 현장 혈흔 분석 누락. 초소 벽면과 바닥에서 혈흔이 발견됐으나 혈흔 패턴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다. 혈흔 분석을 통해 총상 발생 당시 자세와 총구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군 측은 육안 확인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유족 측은 기본적인 과학수사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28사단 GOP 부대 배경. 28사단은 강원도 철원에 주둔한 GOP 경계 부대다. 민간 인통제선 북방 지역을 담당하며 최전방 경계 임무를 수행한다. 2014년 당시 28사단 GOP에는 약 1200명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3교대 근무로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사건 발생 3개월 전 부대 내 총기 사고. 2014년 1월 15일 같은 28사단 GOP 제5초소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한 일병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한 발을 오발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단장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총기 관리 및 안전교육이 강화됐다. 사건 발생 1개월 전 중대장 교체. 2014년 3월 1일 김훈 상병이 소속된 중대 중대장이 교체됐다. 전임 중대장 이소령이 전출하고 김소령이 부임했다. 군 인사 기록에 따르면 이소령의 전출은 정기 인사였다. 특별한 징계나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같은 소대 병사들은 중대장 교체 이후 분위기가 경직됐다고 증언했다. 한 병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새 중대장은 규율을 강조했다. 사소한 실수에도 얼차례나 징계가 내려졌다. 3월 중순 휴대전화 적발 사건. 2014년 3월 17일 GOP 구역 내에서 휴대전화가 적발됐다. 한 병장이 근무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된 것이다. GOP는 보안구역으로 휴대전화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해당 병장은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전 병사 대상 소지품 검사가 실시됐다. 추가 적발자는 없었다. 김훈 상병의 근무평가. 김훈 상병은 복무 19개월 차로 선임병 대우를 받았다. 근무평가는 양호 이상이었고 징계 기록은 없었다. 소대장 평가 기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병사. 후임들에게도 모범적인 태도를 보임. 하지만 같은 소대 병사 일부는 다른 증언을 했다. 한 병사는 김훈 상병이 3월 말부터 말수가 줄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병사는 특별히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반대로 진술했다. 근무 편성 과정의 의문. 4월 7일 야간 근무는 3일 전에 편성됐다. 김훈 상병은 원래 제1초소 근무 예정이었으나 당일 아침 제3초소로 변경됐다. 근무 변경 사유는 기록에 없다. 소대장은 인원 조정상 불가피했다고 진술했다. 박 병장 근무 조장과 김훈 상병은 같은 소대 소속이었으나 평소 근무를 함께한 적은 많지 않았다. 최 일병은 김훈 상병과 같은 분대였다. 보고 체계의 지연. 사건 발생 후 중대본부 보고까지 약 12분이 소요됐다. GOP 긴급상황 대응 지침상 총기 사고는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박 병장은 현장 확인 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현장 확인에 10분 이상 소요됐다는 설명은 석연치 않다. 3GP 외곽 초소는 내부 초소에서 도보 12분 거리다. 확인 후 무전 보고는 1분 내 가능하다. 중대본부의 초기 대응. 중대본부는 보고 접수 후 즉시 응급조치반을 파견했다. 하지만 사단본부 및 군수사팀 통보는 약 2시간 뒤에 이뤄졌다. 긴급상황보고 체계. GP 현장 중대본부 대대본부 사단본부군 수사대. 중대본부에서 대대본부로의 보고가 지연된 이유는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다. 사단 차원의 사건 처리. 사건 발생 다음 날인 4월 8일 28사단은 긴급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4월 9일 사단은 자살로 추정되는 불행한 사고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족에게는 같은 날 사망 통보가 전달됐다. 부대 내 다른 사건들.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28사단에서는 총 3건의 병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6월 훈련 중 추락사고 1명, 2013년 11월 총기 오발 사고 1명, 2014년 4월 김훈 상병 사건.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군 평균 사고율보다 높은 수치였다. 외부 개입설, 과 내부 사고설. 비교. 가설 1. 자살설 군의 공식 결론. 군 수사팀과 군 검찰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 2. 총상이 근거리 발사로 확인됨. 3. 초소는 폐쇄된 공간이며 외부 침입 불가능. 4. 근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 행동 가능성. 군 측은 모든 정황이 자살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결론에는 다음 의문이 남는다. 오른손잡이가 왜 왼쪽 머리에 총상을 입었는가?
총기가 왜 왼쪽에 놓여 있는가? 98cm 소총으로 측두부를 어떤 자세로 쬐는가? 왜 아무도 총성을 듣지 못했는가? 가설 이 사고 사설. 일부 전문가들은 총기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총기 손질 중 오발 또는 총기 낙하로 인한 우발적 발사 가능성이다. 근거 1. GOP 초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총기 점검이 실시됨. 2. 야간 근무 중 총기 이상 발견 시 현장에서 확인. 3. K2 소총은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충격으로 오발 가능. 하지만 이 가설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총상이 측두부라는 치명적 위치. 총기 손질 중이라면 탄창을 분리해야 함. 사고 직후 동료가 즉시 발견했어야 함. 가설 3타인에 의한 사망설. 유족과 일부 시민단체는 외부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근거 1. 오른손 손등의 찰과상 방어 흔적 가능성. 2. 총기와 총상 위치의 물리적 모순. 3. 목격자 진술의 번복과 시간대 불일치. 4. 화약 반응 검사 등 기본 수사 누락. 이 가설의 문제점. 폐쇄된 초소에 제3자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동료 병사들의 진술과 배치됨. 물리적 증거 부족. 가설 4. 동료 간 갈등설. 또 다른 가설은 부대 내부 갈등이다. 근무 중 동료와의 다툼 또는 우발적 충돌로 인한 사고 후 은폐 가능성이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정황. 1. 최일병의 진술 번복. 2. 박 병장의 총성 미청취. 3. 발견 시각의 혼선. 4. 보고 지연. 하지만 직접적 증거는 없다. 동료 간 갈등이나 폭행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간 전문가 의견 2015년. 유족 측이 의뢰한 법의학 전문가 박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총상 각도와 총기 위치만으로는 자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오른손잡이가 왼쪽 측두부에 총상을 입는 경우는 자살 사례에서 극히 드물다. 일반적으로 자살 의도가 있는 경우 관자놀이나 입안을 선택한다. 현장 보존과 과학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태다. 국과수 재감정 요청 기각. 2015년 6월 유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에 재감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군 측은 증거물이 이미 폐기됐다는 이유로 재감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증거물 폐기 시점은 2014년 10월. 사건 발생 6개월 만이었다. 군 규정상 자살 사건의 증거물은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증거물은 규정보다 6개월 빨리 폐기됐다. 총기, 탄피, 실탄, 혈흔 샘플 등 모든 물리적 증거가 사라졌다. 중반부 충격 포인트. 2016년 3월 사건 발생 2년 만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군 내부 문서가 시민단체를 통해 공개됐다. 28사단 GOP 부대의 2014년 3월 지휘관 회의록이었다. 회의록에는 다음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최근 GOP 구역 내 부적응 병사 증가 추세. 정신건강관리 강화 필요. 특히 자살자의 징후 조기 발견 시스템 보완 요망. 김훈 상병이 부적응 병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측은 명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회의록 내용은 일반적인 안전관리 지침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소대 병사 한 명이 익명으로 제보했다. 김훈 상병은 3월 말 면담 대상자로 지정됐다. 중대장이 직접 면담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면담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면담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김훈 상병의 심리 상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군은 면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 당일 3GP에 배치된 CCTV가 없었다는 군의 주장과 달리 2013년 설치 기록이 발견됐다. 28사단 시설관리대장에는 2013년 11월 제3초소 외부 감시 CCTV 설치 완료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CCTV는 어디로 갔는가? 군 측은 고장으로 철거됐다고 해명했다. 철거 시점은 2014년 2월.
철거 사유와 승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72시간 만에 수사 종결. 군 수사대는 2014년 4월 7일 자정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4월 10일 오전 수사는 종결됐다. 총 소요 시간 72시간. 이 기간 동안 진행된 수사 내용. 현장 조사 1회. 관계자 진술 확보 5명. 박병장, 최일병, 소대장, 중대장, 동료 1명. 부검 1회. 총기 및 탄피 유관 확인. 진행되지 않은 수사 항목. 손화약 반응 검사. 총기 지문 채취. 혈흔 패턴 분석. 현장 정밀 감식. CCTV 확인 철거로 불가. 추가 목격자 탐문. 휴대전화 통화 기록 확인. 생활기록 정밀 분석. 증거물 관리 문제.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 K2 소총 일정 탄피 1개, 실탄 28발. 혈흔 샘플 미채취. 의복 미확보. 총기와 탄피는 군 수사대 증거보관소에 임시 보관됐다. 2014년 10월 규정보다 6개월 빨리 폐기됐다. 폐기 승인자 28사단 군수과장. 폐기 사유 사건 종결로 보관 불필요. 군 규정상 자살 사건 증거물은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 재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 보관이 원칙이다. 김훈 상병 유족은 2014년 5월부터 재조사를 요구했다. 증거물이 폐기된 10월까지 5개월간 유족의 요구가 계속됐다. 부검 기록의 간략함. 김훈 상병의 부검 보고서는 A4 3장 분량이다. 일반적인 의문사 부검 보고서는 1015장 분량이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외상 상세 기술, 내부 장기 상태, 동물 검사 결과, 사진 자료, 법의학적 소견. 김훈 상병 부검 보고서 내용. 총상 위치 및 크기 2문단, 탄환 궤적 1문단, 사망 원인 1문단, 사진 자료 없음, 동물 검사 미실시, 오른손 손등 찰과상은 기재되지 않았다. 진술 조서의 불일치 방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진술 불일치. 1. 발견 시각 11시 30분, 11시 35분, 11시 42분. 2. 최일병 외부 이동 사유 이상한 소리 청취 단순 순찰. 3. 박병장 정시 교신 11시 30분, 11시가 마지막. 4. 총성 청취 모든 관계자 부인. 군 수사팀은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재진술 요구도 없었다. 수사 보고서에는 긴급 상황으로 인한 기억 오류 범위 내라고 기재됐다. 현장 재구성 실험 부재. 자살 사건 수사에서 현장 재구성은 필수다. 특히 총기 자살의 경우 물리적으로 가능한 자세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K2 소총 전체 길이 98cm로 왼쪽 측두부에 총상을 입히는 자세를 재현하면 총을 바닥에 세우고 방아쇠를 발로 누르는 방법. 총을 옆으로 눕혀 방아쇠를 손으로 당기는 방법. 개머리판을 바닥에 대고 총신을 구부리는 방법. 군 수사팀은 현장 재구성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자살 의도가 명백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2015년 유족 측 변호인이 요청한 민간 전문가는 3GP에서 재구성 실험을 시도했으나 군 측이 출입을 불허했다. 동료 병사 전수 조사 미실시. 김훈 상병과 같은 소대에는 약 30명의 병사가 있었다. 군 수사팀이 진술을 확보한 인원은 5명이다. 나머지 25명의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다. 부대 내 갈등, 최근 이상 행동, 사건 당일 목격 사항 등에 대한 탐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CCTV 철거 경위 조사 누락. 2013년 11월 설치된 3GP 외부 CCTV는 2014년 2월 철거됐다. 철거 사유 고장. 하지만 다음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장 신고 기록, 수리 시도 여부, 철거 승인 문서, 철거 후 폐기 또는 보관 여부. 사건 발생 2개월 전 CCTV가 철거된 것은 우연인가? 군 측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정상적인 철거 절차라고 해명했으나 관련 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기록 미확인. GOP는 보안 구역이지만
부대 내 공중전화와 행정실 전화는 사용 가능하다. 김훈 상병의 마지막 가족 통화는 4월 2일이었다. 통화 내용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족은 일상적인 대화였다고 진술했으나 녹취나 기록 확인은 없었다. 생활기록부 공백. 김훈 상병의 군 생활기록부에는 2014년 3월 20일 이후 기록이 없다. 마지막 기록은 정기 면담 이상 없습니다.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2주간의 기록이 공백이다. 이 기간 동안 근무, 휴가, 면담, 징계 등 어떤 기록도 없다. 군 측은 행정착오라고 해명했다. 면담 기록의 존재 여부. 2016년 익명 제보에 따르면 김훈 상병은 3월 말 중대장 면담 대상자였다. 하지만 면담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만약 면담이 실시됐다면 면담 일시, 면담 내용, 심리상태 평가, 후속 조치 계획, 이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군 측은 면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014년 4월 7일 오후 10시 30분 근무 30분 경과, 김훈 상병은 3GP 외곽 초소에서 감시 근무 중이다. 박 병장은 내부 초소에서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최 일병은 예비 근무자로 대기 중이다. 이 시점까지 근무 일지에는 이상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오후 11시 다시 정시 교신 마지막 확인. 오후 11시 박 병장이 중대 본부와 정시 교신을 실시한다. 3GP 이상 없음. 이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정상 교신이다. 오후 11시에서 11시 30분, 30분간의 공백. 이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군 기록과 진술로는 이 시간대를 재구성할 수 없다. 모든 관계자가 특이사항 없었다고만 진술했다. 하지만 이 30분 사이에 김훈 상병이 사망했고 총기가 발사됐으며 아무도 총성을 듣지 못했다. 시나리오 1 오후 11시 직후 사망. 만약 김훈 상병이 11시 직후 사망했다면 발견 시각인 11시 30분 40분의 공백. 최 일병이나 박 병장은 왜 이 시간 동안 외곽 초소를 확인하지 않았는가? 정시 순찰은 이루어졌는가? GOP 근무 지침상 외곽 초소는 30분마다 점검해야 한다. 11시 교신 이후 11시 30분경 점검이 예정돼 있었다. 시나리오 2 오후 11시 30분 직전 사망. 만약 김훈 상병이 11시 30분 직전 사망했다면 최 일병은 왜 그 시각에 외부로 나갔는가? 박 병장은 왜 11시 30분 정시 교신을 하지 않았는가? 발견부터 보고까지 왜 12분이 걸렸는가? 최 일병의 이동 경로. 최 일병은 외부로 나가 김훈 상병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외부로 나간 시각 불명확. 외부로 나간 이유 이상한 소리 단순 순찰로 진술 변경. 발견 후 행동 박 병장에게 즉시 보고. 최 일병이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1. 내부 초소 출입문을 열고 2. 약 50m 거리를 이동해 3. 외곽 초소에 도착. 소요 시간은 약 12분이다. 박 병장의 행동. 박 병장은 최 일병의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현장 확인 후 중대 본부에 무전 보고를 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이 설명되지 않는다. 박 병장은 왜 총성을 듣지 못했는가? 현장 확인에 왜 여러분이 소요됐는가? 11시 30분 정시 교신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총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증언의 의미. K2 소총 발사음 약 150dB 50m 거리에서 충분히 청취 가능. 인근 GP 800m 거리에서는 총성 미확인. 가능한 해석. 1. 총성이 실제로 작았다. 소음기 사용. GOP에서 불가능. 2. 발사 시각에 다른 소음이 있었다. 기록 없음. 3. 관계자들이 총성을 들었으나 보고하지 않았다. 4. 총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 김훈 상병의 마지막 행동. 김훈 상병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각은 오후 10시 30분경이다. 당시 외곽 초소에서 정상 근무 중이었다.
10시 30분부터 사망 시각까지 근무 이탈 기록 없음. 이상 행동 목격 없음. 무전 교신 없음. 그는 왜 외곽 초소에 남아 있었는가? 누군가를 기다렸는가? 아니면 근무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가? 총기는 어떻게 왼쪽에 놓였는가? 시신은 벽을 등지고 앉은 자세. 총기는 왼쪽에 놓여 있음. 총상은 왼쪽 측두부.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 1. 왼손으로 방아쇠를 당긴 후 총기가 반동으로 왼쪽에 떨어진 반동 방향과 맞지 않음. 2. 총을 왼쪽에 놓고 오른손으로 방아쇠를 당김 총상 각도와 맞지 않음. 3. 제3자가 총기를 왼쪽에 배치함 증거 없음. 오후 11시 42분 중대 본부 보고. 박 병장의 무전. 3GP 김훈 상병 총상 즉시 의무 후송 요청. 이 보고 시점에 김훈 상병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 병장은 의무 후송을 요청했다. 현장에서 생존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맥박이나 호흡을 확인했는가? 진술 기록에는 없다. 오전 0시 17분 사망 확인. 중대본부 의무병이 3GP에 도착해 사망을 확인했다. 발견 시각 추정 11시 30분 50분 경과. 이 시간 동안 박 병장과 최 일병은 현장에서 대기. 추가 목격자는 없음. 현장은 그대로 유지됨. 재구성의 한계. 현존하는 기록과 진술만으로는 마지막 30분에서 60분을 정확히 재구성할 수 없다. 다음 정보가 있었다면 재구성이 가능했을 것이다. CCTV 영상. 정밀 현장 감식 결과. 화약 반응 검사. 전 병사 진술. 통신 기록.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확보되지 않았거나 폐기됐다. 2014년 4월 7일 밤 11시 30분 강원도 철원 GOP 제3초소에서 한 병사가 사망했다. 군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유족은 의문사라고 주장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미해결 지점. 첫째, 오른손잡이가 왜 왼쪽 머리에 총상을 입었는가? 98cm 소총으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둘째, 총기는 왜 왼쪽에 놓여 있었는가? 반동 방향과 맞지 않는다. 셋째, 왜 아무도 총성을 듣지 못했는가? 50m 거리의 박 병장도, 800m 거리의 인근 GP도. 넷째, 최 일병은 왜 진술을 번복했는가? 이상한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다섯째, 발견 시각은 정확히 언제인가? 11시 30분, 11시 35분, 11시 42분 중 어느 것이 사실인가? 여섯째, 오른손 손등의 찰과상은 무엇인가? 왜 부검 기록에 없는가? 일곱째, CCTV는 왜 사건 2개월 전에 철거됐는가? 고장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여덟째, 3월 말 면담은 실제로 있었는가? 김훈 상병의 심리 상태는 어땠는가? 아홉째, 증거물은 왜 규정보다 6개월 빨리 폐기됐는가? 유족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10번째, 마지막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기록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의 빈칸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누락된 수사, 폐기된 증거, 번복된 진술, 사라진 CCTV. 이 사건이 자살이었다면 왜 이렇게 많은 의문이 남았는가? 이 사건이 자살이 아니었다면 군은 왜 72시간 만에 종결했는가? 2024년 유족은 여전히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건은 자살로 공식 기록에 남아있다. 김훈 상병의 이름은 국방부 전사자 명단에도 순직자 명단에도 없다. 그는 통계상 자살 병사로만 분류돼 있다. 당신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문을 어디라고 보십니까? 오른손잡이의 왼쪽 총상인가? 아무도 듣지 못한 총성인가? 번복된 진술과 사라진 증거인가? 아니면 72시간 만에 종결된 수사 그 자체인가? 이 사건은 여전히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과 함께 사건의 재구성은 기록으로 말합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추측이 아닌 증거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건을 재구성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기록을 통해 만나겠습니다.